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상관계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추석이라서 한 주 쉬었고요. 오늘 다시 클라인 책 우리 함께 연결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아동의 성적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는데 조금 논란이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정신분석의 업종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바로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성생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인데, 요거는 우리 성인들이 생각하는 그 섹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손가락 빤다든지 자기 꼬추를 만진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의미하거든요. 그 속에 리비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 그걸 우리 프로이드가 제일 처음 이렇게 발견해낸 건데요. 프로이드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컸었지요. 근데 이 속에서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로이드가 최초로 아동의 성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거 먼저 프로이드의 이야기를 조금 다루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클라인의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있잖아요. 우리 어린 애기들이 배가 고프면 이 배가 고프다는 자극이 신체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배고픔을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지요. 이런 배고프다는 자극이 오면 만족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살아야 되니까 이 충동이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 젖꼭지를 찾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엄마 젖꼭지를 빨면서 만족하게 되면, 잘 먹게 되면 좋은 엄마라는 내적 표상을 마음에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지요.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쾌라는 거, 그런 자극을 만들어내면서 이 아이들 마음속에서는 나쁜 엄마에 대한 환상들, 그 다음에 가학적인 환상들이 이 아이들이 참 마음속에 만들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본능은 그냥 해소가 되면 끝입니다. 배고픈 거 먹으면 끝이고, 본능은 잠이 오면 그대로 자면 그 모든 게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 충동과 리비도는 조금 더 다릅니다. 심리성적인 에너지거든요. 이 충동 에너지가 나올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인간의 심리현상, 정신현상하고 같이 맞받아쳐서 즉 심리와 정서를 만들어가는 그 작용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에게 있는 성충동 이 에너지를 뭐라고 그랬냐면 리비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리비도가 추구하는 것은 만족이 있지요. 섹슈얼리티, 만족, 쾌락입니다. 자, 리비도의 활동이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이걸 심리성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리비도가 충동에서부터 올라온 이 리비도가 생명의 충동의 에너지가, 성적인 에너지가 자, 나에게 만족을 주면은 좋은 엄마라는 내적 표상을 내 마음속에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에너지가 내가 충족이 안 되어지면은 아주 가학적인 환상들을 만들고 내 마음은 전쟁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내 안에 심리성적인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게 바로 이게 리비도의 만족과 리비도의 불만족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여기서부터 대상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없으면 우리 죽지요. 우리가 심리성적인 이 에너지가 흘러야지 우리가 젖을 쭉쭉 빨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고, 거기서 좋은 정신세계가 우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처음 아기 때부터 시작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프로이드가 만든 그때 당시에는 아주 혁신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그 사람들한테는 당시에는 줬나 봐요. 요즘은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 아이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런 자극들은 확실히 올라와야 되죠. 살기 위해서 엄마 저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족을 주는 그 성감대가 최초의 그 기관들이 구강이고 그 다음에 항문이면서 이렇게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의 성표현의 대표적인 게 빨기지요. 즐겁게 빠는 행위가 차츰 어떻게 되냐면 가슴을 만지는 거라든지 자기의 성기, 꼬추 만지는 거라든지 수음으로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하는데, 요게 대상을 향한 에너지로 이렇게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쭉쭉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고착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유아가 한 5살, 6살부터는 소아 자의 현상으로 우리 상담실에 많이들 들어오지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좀 뒤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는 거, 즐겁게 빠는 거에서 유아의 성표현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특징은요, 첫 번째, 자, 자기 생존에 중요한 신체 기능에 의존해서 이 유아의 성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게 뭡니까? 엄마 젖꼭지 빠는 거지요.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쭉쭉 빨아야 되지. 지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그런 중요한 신체 기능에서부터 거기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성 대상을 모르고 자기 성애적입니다. 대상을 향해 있지 않지요.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성 목표가 하나의 성감대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강이면 구강, 그 다음에 학문이면 학문, 이렇게. 유아의 성생활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자기성애적이에요. 자기성애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토에로티시즘, 자주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성애라는 뜻은 빨개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성충동이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서 해소된다는 겁니다. 손가락 쭉쭉 빨면서요, 내 안에서 그 성충동이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만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신체 안에서 성목표를 찾고, 그리고 내 안에서 모든 게 다 해소가 되어져요. 이게 바로 자기성의 오토에로티시즘이라는 거거든요. 유아에게서는 이게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대상을 향해 나가는 건 성기기로 갔을 때나 가는 거지, 처음에는 이게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로이드에게서 인간의 성은 리비도의 발달과 함께 발달합니다. 자, 출생 때부터 주어진 리비도의 저장량은 자리비도예요. 이 말은 나르시즘적인 리비도라는 그 얘기예요. 자기애적인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그 얘기죠. 자, 이것은 최초에는 자기성애적이고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타인,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져서 아이들은 대상관계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 출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타인을 사랑할 수 있기 전에, 대상을 향해 나갈 수 있기 전에 영아는 조건 없이 사랑받으면서 자기애가 발달한 이 생의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만족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만족이 되어지지 않을 때 참 큰일 나지요. 에너지가 고착이 되죠. 그리고 에너지가, 리비도가 흐르지를 않거든요. 자, 이 나르시즘적인 리비도가 충분히 만족이 되어져야지만이 대상을 향해 가는 대상 리비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이를 통해서, 이 대상 리비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게 최초로 엄마와 아이 간의 대상 관계가 만들어지죠. 자, 리비도가 만족되지 않고 크게 위축되거나 강한 불안이 유발되는 어떤 불쾌감의 자극이 있으면 리비도가 발달이 안 돼요. 흘러나가지를 않아요. 그게 위축되어지기 때문에 이 리비도가 어떻게 하냐면 대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2차적 나르시즘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1차적인 나르시즘, 자기 안에서 쭉쭉 빨면서 그 성충동이 해소가 되어지는 거, 이것은 초기에는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발달이 진행되어져 가면서부터는 이 리비도가, 자기애적인 리비도가 대상을 향한 리비도로 이렇게 타인을 향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어지면, 이게 불만족스러워지면 아이가 대상을 갔던 리비도를 철수해서 다시 자기 안으로 갖고 들어와 버려요. 이게 2차적인 나르시즘인데, 이렇게 리비도가 발달되지 않고 다시 2차적으로 자기 들어올 때 병리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렇게 되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은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를 거쳐서 성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성기기가 뭐냐면 내 성기를 사용해서 성목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상에게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성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 대상을 즐겁게 하고 대상을 사용하는 거, 대상에게 집중하는 거, 대상이 나오는 거, 요런 단계로 올라가는 게 성기기라는 그 얘기거든요. 성에너지가 그러니까 전 성기에 고착되지 않고 성기를 사용하여서 대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발달은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면, 리비도가 고착이 되어지면 아주 강박적인 성행위들, 강박적인 자유들이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클라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례 아이들이 강박적인 자유행위를 하고 강박적인 근친상간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아동의 초자아가 과도한 압박, 초자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금지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친상간 해서는 안 돼, 뭐 해서는 안 돼, 이렇게 금지가 들어오면서 이제 초자아가 서서히 들어오죠. 근데 이게 너무 과했어요. 아이가 자아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과도한 압박이 들어오면요, 성적 활동을 이거를 그냥 억압을 해버려요. 이게 계속 초자아가, 강한 초자아가 이런 아이의 그
에로시즘적인 것, 이런 리비도의 활동을 갖다가 이렇게 탁 억압을 해버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성적인 그것들이 이렇게 억압되어져 버리면 이게 그대로 해소가 되지 않는 채로 억압되어졌잖아요. 그러면 반동적으로 강박적으로 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근신상간 못하게 하지요. 이제 서서히 그렇게 하고 아이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초자가 들어오면서부터 근친상간적 욕망을 가지는 거, 이거는 초기에 이 아이들 처음에 에너지가 생길 때 엄마하고 같이 함께 있었던 그 상태가 가장 행복했던, 가장 좋았던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엄마하고 서서히 분리되면서부터 이 아이들이 이 분리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점점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박적으로 이 아이들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가고 싶고, 근친상간하고 싶고, 엄마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은 이 욕망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이제 못하게 이제 초자가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요때 당시 구강기 때는 과학적인 환상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지죠. 엄마가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이 아이들, 엄마가 나를 공격한다. 엄마를 향한 분노를 표현했을 때 엄마가 나에게 불만족하게 만들어주는 엄마를 향해서 내가 공격할 때 다시 한 번 더 그 엄마로부터 내가 공격당할 거라는 거. 그런 막 편집적인 환상들이 있잖아요. 과학적인 환상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채로 엄마가 만족을 많이 주지 못해서 아이의 불만족이 너무 강해서 이 과학적인 욕망이 너무 크게 되면 이 근친상간적 욕망하고 과학적인 욕망이 이렇게 합쳐지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불안과 죄책감을 들게 만들어요. 마음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인 것만으로도, 엄마를 공격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불안이 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마를 공격했다는 그 죄책감도 오고요. 근친상간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리비도가 바깥으로 대상을 향해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이 리비도가 전성기에 고착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근친상간적 욕망과 과학적 욕망이 너무 강해서 이 아이들 내면의 불안과 죄책감이 들게 만들어버리면 흘러나가야 될 리비도가 대상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자기 안에 딱 고착이 돼버려요. 발달이, 성장이 정지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또다시 만족을 향한 욕망은 용수술 튀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도 대상을 향해서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어떤 리비도적인 욕망은 또 반대로 확 올라오니까 아이가 어떻게 돼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성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강박적으로 자위를 한다는 겁니다. 강박적인 자위를 하면서 에너지를 풀어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몸 안에서. 그리고 근친상간 행위, 잘못된 성행위들을 우리 아이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해소가 안 되면요, 이 죄책감과 불안이 강박적인 자위를 하겠도록 만들지만 또다시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접촉 공포증을 만들어서요. 대인 공포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고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계속 엄마 품속에서만 있으려는 거.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 그런 현상들이, 병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는 어떻게 돼요? 이 압도적인 불안과 죄책감을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놀이치료를 하는 걸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아이들의 불안과 죄책감을 낮추어줘서 이 리비도가, 고착된 리비도가 대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줄 때 이 아이들의 리비도가 대상을 향해서 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면서 이 아이들이 점점 엄마로부터 근친상간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새로운 대상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치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그 성충동 리비도, 그 에너지, 심리성적인 에너지를 나르시즘적인 그런 과정으로만 쓰지 않고 대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그 대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이 아이 안에 있는 불안과 죄책감이 그렇게 한다는 거. 근친상간적인 욕망에서 금지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는 안 돼 하는 이 금지, 그럼으로 인해서 이 아이한테 올라오는 이 불안과 죄책감들, 과학적인 환상들이 막 만들어지는 이 불안과 죄책감들을 해소를 해주고 해결을 해주면서 고착된 에너지가 대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엄마하고는 분리되고 이 아이가 이제는 이성애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치료라는 거. 거기에 대한 사례에 대한 설명이 우리 이제 클라인 책에서 나와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